변호사님, 네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쓰이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단어가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기자들도 모르고 그냥 관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게 법률 용어랑 관용어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서 네. 이 용어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하거나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 협상을 할 때 네. 정확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제일 먼저 기본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에 세를 주는 사람이고, 네네. 임차인은 세를 얻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지 않나요? 다 알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랑 세입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주인이랑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냐? 그리고 세입자가 임차인이랑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 한번 했지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꼭 임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자기 건물이 아니어도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대인이랑 집주인이 항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영상에 정리한 게 있는데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률 용어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법률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 소송을 하다 보면 네. 항상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고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그냥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 하는 건데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채권적 전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전세라는 건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계약 형태를 말하고 이제 월세라는 건 이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계약 형태를 말하잖아요. 네. 월세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차임이고 예, 그리고 전세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없다. 굳이 법조인들이 얘기하면 채권적 전세로 부른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세, 월세 얘기 나왔으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권자만 붙었는데도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세랑 전세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전세권은 법률 용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임차인들이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담보 물건을 잡아놓는 건데요. 네. 굳이 얘기하면은 전세권은 그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물건을 쓸 수 있는 용익 물건이고 계약이 끝나면 담보 물건으로 전환되는 그 민법상 권리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전세 계약이랑 완전히 무관한 독자적인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차권도 그 임차인들이 그 거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을 받는데요. 이 전세권과 임차권은 둘 다 같은 목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차권은 그 집주인 동의 없이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은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네. 채무는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이고 반대로 이제 임대인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그 임대인들이 돌려줘야 되는 채무를 보증금 반환 채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보증금 소송을 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돼요. 그거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송으로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네. 뭐 채권 양도와 질권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건 이제 그 임차인들이 전세를 살 때 네.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 대출을 받는 구조가 그 임대인이랑 임차인 간의 전세 계약을 맺는데 돈은 은행에서 바로 땡겨오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그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네. 은행이 그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바로 쏴줘요. 임차인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돈을 그쪽으로 바로 쏴주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을 때도 돈을 받을 때 복잡한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전세 계약 2년이 끝났으면 그 임차인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 중에 한 70-80%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대인한테 바로 돈을 받아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을 다시 임차인이 은행에 갚는 구조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들이 은행에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임차인들이 받아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반환 채권 위에다가 질권을 잡아요. 이 질권을 잡는다는 거는 임차인들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은행이 바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채권 위에 이제 권리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임차인들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채권 위에 질권이라는 독립된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거고 네. 채권 양도랑 그냥 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채권 양도든 질권이든 형식이 다를 뿐이지 계약이 끝났을 때 은행이 임대인한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바로 은행에 돈을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한테 돌려주는 거. 이런 구조를 위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위에 채권 양도랑 질권을 잡는 거죠. 예. 네, 오늘 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용어 기대해 주시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